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쟁률 83만 대 1. 이 지역이 90% 계약 포기. 서울 청약 꽝됐네. 자, 같은 동네에서 얼마 전에 83만 대 1이라는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10대 1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90%가 미달이 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동안 고공행진하던 집값과 청약 경쟁률이 단 한 달 만에 180도 꺾였습니다. 매수 심리와 분양 심리는 악화되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매물은 늘고 해외 돌발 변수에다가 고금리 후폭풍까지 부동산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경쟁률 83만 대 1 지역이 90%나 계약을 포기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자, 서울 청약 꽝됐네.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분양을 합니다. 분양가, 아주 고분양가에도 경쟁률이 치열했었는데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떨이 분양이 나올 조짐을 보이네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은 동네 한 달 만에 180도 바뀌었어요. 80만 대 1이 90% 미달. 동작 흑석자이 무순이 80만 대 1이었어요. 흑석자이 볼까요? 자, 흑석자이 두 가구에 93만 명이 몰렸고요. 80만 대 1 청약 역사상 최고 경쟁률이에요. 이문동 레미안 여기도 고분양가인데 79대 1 상당히 높죠. 구의역 롯데캐슬 역시 분양가 상당히 높았어요. 34평이 거의 14억대였으니까 98.4대 1. 서울대 벤처타운역 31.1대 1. 광명시 광명센트럴 여기 12억대 분양했는데도 118대 1. 자, 어떻습니까? 이 고분양가에도 미친 듯이 경쟁률이 셌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고분양가 경쟁률 치열 완판행진.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상도 푸르지오 총 771가구 7,828명 약 1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는데 10대 1이면요 거의 완판돼요. 그런데 이거 이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아마 계약률 90% 미달로 추정. 물론 이제 줍줍해서 얼마나 될지는 또 봐야겠죠. 청약 예비 당첨자 거의 계약을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예비 당첨자는 5배율로 뽑거든요. 분양가 자 34평이 13.9억. 솔직히 주변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더 비싸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충격적이죠. 개봉 호반 서밋 거의 동시에 분양하는 개봉 호반 서밋도 엄청나게 미계약 후 줍줍. 그나마 줍줍으로 경쟁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개봉 호반 서밋은. 그런데 상도 푸르지오는 언제 마감이 될지 앞이 안 보여요. 물론 여기 보시면 고분양가 경쟁률 이제 좋지 않다. 그리고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최근에 안 좋은 일들이 여러 터졌죠. 전쟁이 나고 미국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달러는 뛰고 유가도 올라가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돌아왔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 청약에 관여를 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미분양 이제 시작. 고분양가 미분양 속출할 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잘 지켜봐야 합니다. 상도동 푸르지오 고분양 소문 쫙 퍼지더니 대거 미분양 충격. 자, 상도 푸르지오 클럽아베뉴 보면 711세대 중에서 401세대가 일반 분양인데 14대 1. 자, 201가구가 미계약됐다고 했었는데 이거 언론 플레이한 거죠. 미계약 201가구가 아니라 거의 다 미계약했다고 봐야죠. 사실은 90%. 입지 대비 고분양가 34평 13에서 14억대. 입지 대비해서는 비쌌습니다. 원인 일단 분양가가 비싼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큰 게 최근에 세계 경제 불안입니다. 대규모 미분양. 자, 이번에 개봉 호반 서밋 총 317세대 여기서 190세대 일반 분양 25.23대 1 72가구가 미계약했다는데 역시 언론 플레이라서 믿지 못하고요. 이 사람들이 발표된 것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경쟁률 같은 거 믿지 마세요. 줍줍 경쟁 치열. 근데 다행히 여기는 또 줍줍 경쟁이 치열했죠. 여기는
줍줍이 얼마나 될지는 또 봐야겠고, 입지 대비 고분양 34평이 10억, 미니 세대수에 세대수도 적어. 이렇게 미분양이 났던 이유는 고분양가, 그리고 최근 세계 경제 불안. 자, 그러면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매수 심리가 무려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수 심리가 완전히 폭망했다는 뜻은 아니고 계속 올라갔는데 올라감을 멈추고 내려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4주 연속. 분양지수도 2주 연속 하락.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양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래량 3달 연속 하락.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고 대신에 매물은 증가. 자, 주간 시세라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시세가 나오는데 지금 서울이 22주 연속 상승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많이 줄고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서울 0.14까지 갔던 게 0.07입니다. 가계부채 심각. 가계부채발 대출 규제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정부가 압박을 넣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상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해외 돌발 변수, 전쟁, 유가, 물가, 달러, 이게 지금 다 고자가 붙어갖고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고금리 후폭풍,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금리인데 미국은 당분간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지금 사실상 최고치로 또 치솟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이 오죽하면 집값을 강력하게 경고하겠어요. 2년 뒤 가계비 2,000조, 영끌이 대한민국을 흔든다. 섬뜩한 경고. 이제 지금 영끌이 끝나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요. 항상 보면 일반인들, 특수 일반인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붕괴되기 때문에 금융이 부실이 생기면서 경제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때문에 경제위기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물기가 대기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다른 데로 도미노,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소득 대비 고평가다. 일단 우리나라 집값이 일단 거품이 심하다는 게 가장 문제죠. 두 번째,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한국은행이 아예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해외 변수 정말 불확실합니다. 보면 수도 대비 고평가, 수도 대비 주택가격 비율 26배. 와, 엄청나네요. 26배로 급증. 2015년 11배에서 8년 만에 15배가 더 뛴 거야. 26년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아야 집을 살 수 있대요, 서울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주요 80개국 11.9에 비하여 무려 14배나 높습니다. 즉 소득 대비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집값이 비싸다. 자, 가계부채 볼까요? GDP 대비 가계부채 104.3으로 세계 1위입니다. 가처분에다가 전세, 임대 이걸 포함시키면 GDP 대비 290%, 사실상 300%로 압도적 1위가 되어서 아주 심각하죠. 금융 불균형 핵심이 가계부채, 바로 금융 불균형. 이게 계속 장기간 불균형되면 경제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계속 이게 심화되면요,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 보세요. 지금 계속 털어내고 있잖아요. 셀 코리아. 자, 여기 보시면 불확실한 해외 변수, 해외 악재, 전쟁. 일단 전쟁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급등하는 와중에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얼마나 확산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확산 가능성도 꽤 있어요.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 때문에. 자, 사고, 금리, 물가, 유가, 달러. 참전 안 하기로 했다, 하기로 했다, 이런 말 믿을 게 못 돼요. 지금은 꽤 상황이 진행돼야만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중국발 위기, 중국 부동산 붕괴 치명적이죠. 중국이 무너지면 G2 국가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세계 경제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고금리 유지, 이 미국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신흥국가들, 이런 나라들 또는 일부 선진국들이 경제 위기에 노출되는 거예요. 자, 가계, 기업
파산이 속출, 우리나라도 당장 가계기업 파산이 속출할 수 있어요. 3기 신도시 유망기업과 청약 전략. 자, 어제 또 발표된 내용인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로 첫 삽을 푼다. 자, 이제 마침내 3기 신도시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말만 무성했지 공급을 제때 못했죠. 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분양한다. 이제 본청약한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볼까요? 인천 계양 신도시의 3배 이상이에요. GTX B노선이 지나가고요. 9호선도 지나가면 정말 알짜 신도시죠. 특히 이 정도 대규모 크기의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분양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2027년 정도 입주를 예상해요. 이게 1호죠. 그러니까 지금 입주가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3기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남양주 왕숙을 필두로 공급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3기 신도시. 자, 유망 3기 신도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만약에 집값이 하락장에 3기 신도시가 분양을 하거나 입주를 하게 되면요. 집값은 폭락하게 돼요. 이 물량 때문에. 예전에 우리는 그 사례를 봤습니다. 자, 2기 신도시가 막 10년 동안 계속 분양을 하는 그 와중에 미국발 경기위기가 터지면서 그 후유증으로 2013년까지 폭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은 약 10년 동안 집값이 폭락한 이후에 뛰지도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와서야 겨우 폭등을 했죠. 그게 바로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1기, 2기에다가 3기가 엄청난 물량이에요. 2기보다 더 많아요. 입지도 더 좋아요. 2기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일단 유망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분양가 2배. 대략 뭐 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는 분양가보다 2배 정도는 뛰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교산, 창릉, 광명, 시흥, 대장, 계양, 진안, 의왕 다 좋다고 봐요. 왜? 이런 데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커요. 다만 택지지구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들이 있어서 비쌀 수 있죠. 자, 특징. 여러분들 신도시만 덜렁 짓는 게 아니에요. 신도시를 지으면 나중에 후속으로 GTX라든가 그 다음에 전철이라든가 또는 산업, 대기업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든가 바로 이 3박자를 다 갖추게 돼요. 정말 끝내주는 거죠. 2기 신도시도 구축이 돼가고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이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옮겨갈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청약 전략을 이렇게 짜자고요. 청약 여건이 또는 가점이 양호한 사람들은 릴레이식으로 넣으세요. 아주 좋으면 제일 좋은 데만 집어서 넣고. 그런데 청약 여건이나 가점이 평범한 사람들이 거의 80%가 평범하죠. 이런 분들은 청약만 노리고 있다가는 글쎄 이제 집값이 계속 폭락하면 미분양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집값이 상승한다면 청약만 노리고 있다가 이것도 놓치고 금매도 놓치고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청약 여건 가점이 평범한 사람들은 항상 잊지 마세요. 그 금매가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차선으로 청약을 보자. 자, 위성도시나 1기, 2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을 제외한 위성도시나 1, 2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3기 신도시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물론 1기, 2기 신도시에서 탑급은 뭐 굳이 3기로 갈아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갈아타는 게 맞아요. 자,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경기도 크기의 20분의 1이죠. 자, 여기 보시면 GTX A 노선, GTX B 노선, 주황색, 그 다음에 녹색 GTX C 노선. 보시면 이 신도시가 GTX와 아예 걸쳐 있거나 또는 근처에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근처에 있는 경우는 GTX가 뭔데요? 결국은 나중에 전철 생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얘들은 다 전철 생겨요. 장담한다고 했어요. 항상 신도시 있는 곳은 지금은 없더라도 나중에는 100% 생겨요. 이게 택지지구도 아니고 신도시가 있는데 전철이 안 들어간다? 그럼 망해요. 그 신도시는. 참고하세요. 전철이 또 GTX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남양주 왕숙 1, 2가 있는데 주로 2 지역이 좋죠. 하남 교산이 가장 뜨거운 곳이고
입지도 강남권이고 주택수도 3.3만. 지금 GTX하고 좀 멀어 보이지만 결국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진안, 화성 진안 남쪽에 있어서 그렇게 부각은 덜 받는데 얘가 분양가가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커요. 주택수 2.9만. 오히려 동탄 원이라든가 화성시, 뭐 영통 그 일대를 다 제낄 가능성이 커요. 새 거니까. 의왕, 군포, 안산 좀 남쪽에 역시 위치해 있지만 역시 GTX C노선이 지나가면서 이 일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명시흥은 볼 것도 없이 뭐 오히려 비싸기만 한 광명, 철산동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역세권 또는 광명 뉴타운보다 광명시흥 신도시 중심지가 더 비쌀 수 있어요.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다 위치가 놓여 있죠. 그 다음에 고양 창녕 대박자리죠. 자, 모든 이 서부권에서 최고 왕자는 경기도 따지면 고양 창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택지지구랑 쭉 있어요.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서울이 이렇게 큰데 어때요? 서울하고 좀 가깝지 않아요?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에 비해서 더 입지도 좋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신촌, 위례, 복정, 원투, 뭐 낙생 얘들이 다 몰려있네요. 이제 유가와 달러 급등, 경제 위기 터지나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95까지 가서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100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쭉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또 이때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90.89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확전되는 순간 수직으로 올라가요. 1352달러. 자, 1352원 1달러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원래 1300을 무너뜨리느냐 마느냐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1450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지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전쟁, 금리 이런 여파, 유가 여파입니다. 자, 집값 꿈틀. 그런데 왜 서울이 그동안에 올라갔나 봤더니 여기 보시면 4월, 5월, 6월, 7월, 8월 외지인들이 서울 중심으로 계속 집을 산 거예요. 공공택지지구라고 하면 민간 분양이 40% 이하를 하는 거고요. 공공 분양이 25% 이하. 이거 신도시 말하는 거예요. 3기 신도시. 공공임대 35% 이상. 이렇게 해서 공공주택 특별 기준으로 이렇게 분양을 하고요. 신혼희망타운도 공공분양에 포함됩니다. 자, 태극기가 눈물을 흘리네. 이거 많이 좀 요즘 유행이죠. 이런 일이 저는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이 인구 급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자, 돌이켜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집값은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